최근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ESG 경영 관련 평가 항목과 기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ESG 경영의 사회 분야 중요 평가 기준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따라서 정보보호는 그룹 임직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직원 개개인이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에 비례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또한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상적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공표하였는데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룹이나 계열사의 정보자산이 훼손되거나 위변조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이나 경영정보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고객 신뢰가 훼손되어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임직원 스스로 정보보호 원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은 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과 ESG 경영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철저한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교육 과정을 통해 중요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관리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해킹과 직원의 기술 유출 의심 사례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업계의 핵심 기술 및 중요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요 정보란 기업에서 비용, 인력,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축적한 비밀 정보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생산 방법이나 판매 방법 또는 영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통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정보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한 기술 정보와 경영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술 정보는 시설이나 제품의 설계도, 물건의 생산이나 제조 방법, 물질의 배합 방법, 연구개발 보고서나 데이터, 실험 데이터, 시설과 기계 설비, 그리고 장비 등이 포함되며 경영 정보에는 중장기 전략이나 신사업 계획, 경영 계획, 고객 명부나 재무, 경영관리 데이터, 계리 및 손실 분석 데이터와 매뉴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중요 정보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퇴직자 관리 프로세스의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 또는 취득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외국에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IT 인프라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해커가 PC의 모든 자료를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악성 코드인 랜섬웨어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중 5년간 랜섬웨어 관련 국내 피해 신고 수 및 피해 추정액에 따르면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에는 22건으로 시작하여 2022년에는 325건으로 지속 증가세에 있으며 5년간 약 14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웨어의 합성어로 PC나 서버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최근 IT 트렌드에 따른 클라우드 및 원격 제어 프로그램 사용 활성화로 랜섬웨어 감염 경로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랜섬웨어 감염을 통해 비트코인을 지불받는 해커들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랜섬웨어 활용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다수 등장하면서 피해 사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랜섬웨어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유출시킨 후 암호화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단순히 PC나 서버의 파일을 못 쓰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외부 A그룹 임직원이 보안이 취약한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PC의 파일들 외에도 연결된 파일 서버로 랜섬웨어 피해가 확산되면서 영업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회사의 웹사이트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권한이 탈취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해당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을 인식하였으나 담당자의 후속 대응이 미흡했고, 이로 인한 최초 감염 서버의 주변 시스템까지 랜섬웨어가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의 목표가 기업들 위주로 변하면서 해커들이 탐지가 힘든 랜섬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공격 방식을 더 이상 무작위로 한 명이 걸릴 때까지 공격하는 대신 지속적인 표적형 공격을 성공할 때까지 감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단순히 파일을 암호화해 업무에 영향을 주던 방식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 등에 노출하는 형태로 협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나 생산시설과 관련된 서버 및 PC들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제품 생산의 차질을 빚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랜섬웨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며 보안 패치는 즉시 적용합니다. 둘째, 백신 등 회사의 필수 보안 프로그램은 PC에 반드시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셋째,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등에서의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합니다. 다섯째, 중요 자료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만약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네트워크를 통해 랜섬웨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감염 사실 확인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 저장장치 연결을 해제하여 PC에 연결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나 외장하드로 랜섬웨어 전파를 차단합니다. 셋째, 추가 감염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PC의 전원을 종료합니다. 넷째, 랜섬웨어 감염 PC 및 서버 등은 사고 확인을 위해 임의적인 변경을 금지합니다. 2023년 11월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일주일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랜섬웨어 감염 사고인 줄 알았으나 이후 해커에 의해 골프존 회원 데이터 등 2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단순히 파일이 암호화되어 못쓰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들이 모두 외부로 유출되어 실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랜섬웨어 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피싱이란 사용자로부터 중요 정보를 훔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의 일종입니다. 공격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데요. 특정 개인보다는 다수의 사용자를 목표로 하며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가짜 웹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는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스피어 피싱은 성공률이 낮은 무작위 피싱 공격 대신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목표로 한 보다 정교한 형태의 피싱 공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에게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가입 서류로 위장한 악성 메일을 보내는 등 일반적인 피싱보다는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용하는 PC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패치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피싱 공격으로 인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정보보호 수칙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출처가 의심스런 이메일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의 보안 패치는 즉시 실행합니다. 셋째, 백신 등 회사의 필수 보안 프로그램은 PC에 반드시 설치합니다. 넷째, 설치된 백신은 탐지 패턴이 계속 업데이트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나 불건전한 사이트에는 악성 코드가 은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속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내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크리덴셜 스터핑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크리덴셜 스터핑이란 한 곳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로 다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사이버 공격을 말합니다. 인터파크 사이트의 공지문에서는 신원 불상자로부터 사전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를 이용한 로그인 시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이트마다 다른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외에 문자 메시지 인증 등의 추가적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며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이메일 해킹으로 16억 송금 사기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에 국내 방산업체 H사의 한 직원은 영국의 협력업체의 거래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 약 141만 달러의 대금을 송금했는데요. 그러나 이 직원이 거래 대금을 보낸 계좌번호는 거래업체가 아닌 해커 일당이 이용하는 은행 계좌번호였습니다. 해커 일당이 H사 임직원의 이메일을 먼저 해킹하여 영국 거래업체와의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제를 해야 할 시점에 영국 거래업체를 사칭하여 방산물품의 거래를 완료하려면 첨부한 계좌로 대금을 보내라는 메일을 보냈고 H사 직원은 평소 거래하던 영국 업체의 계좌번호와는 다른 번호였음에도 별다른 의심이나 확인 조치 없이 해당 계좌로 송금의 대금을 절취당한 사례였습니다. H사의 한 관계자는 거래해오던 메일 주소와 서식이 같았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캠은 이메일 무역 사기 수법으로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 시점에 은행이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피해를 당할 경우 건당 피해액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스캠 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회사의 업무는 회사의 메일로 처리하고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으로 해킹이나 도용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처럼 중요 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이메일로 계좌번호 변경을 접수한 경우도 반드시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대금 송금 전에도 계좌번호를 재확인해야 송금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사기 수법으로 택배나 경조사 또는 자녀 혹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최근 가상화폐 인기를 활용하여 거래소를 사칭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스미싱과 해킹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있다며 URL을 클릭해 확인해 달라거나 고객님 계정이 해외에서 로그인되었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거래소 주소에 접속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데요. 메시지의 URL을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자가 되면 본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피해 외에도 스마트폰의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도 스미싱 문자가 복제되어 전송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를 제한하며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 결제 기능은 차단하고 보안 승급 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 보안 수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업무 중 자리를 장시간 비우는 경우 PC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화면 보호기를 적용하고 중요 문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USB, 외장하드 등 저장 매체를 책상 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클린데스크 원칙을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나 중요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문서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 PC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 조치합니다. 셋째, 중요정보나 개인정보는 외장 저장 매체 또는 웹메일, 웹하드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반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승인 후에 회사의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 전송해야 합니다. 넷째, SNS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AI에 의해 한번 학습된 중요 정보는 이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는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일정 자릿수 이상으로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디와 동일한 문자열이나 생년월일 또는 반복되는 숫자나 키보드에서의 특정 배열에 따라 쉽게 추측 가능한 문자 등을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이트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더 광범위하고 진화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하는 보안 기술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먼저 발생한 이후에야 방어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 보안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방어 사이에는 항상 일정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의 후행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의 정보보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뿐입니다. 본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보안 수칙들을 나부터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고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갑시다.